네, 안녕하세요. B&B 컨설팅 대표 이상혁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댓글과 문의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대표님, 직원을 언제 늘려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저도 FNF에서 팀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대표님들과 상담하면서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직원 확장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겪어본 경험과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직원 5명, 6명 정도 규모의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고민은 혼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영업 미팅도 나가고, 오후에는 현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회계를 정리하고, 대표님이 안 계시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좋은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큰 프로젝트나 계약 기회가 계속 들어오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 그때는 정말 아깝더라고요. 세 번째 고민은 기존 직원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야근이 잦아지고 직원들 표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동시에 이런 걱정도 하시죠. 직원을 늘리면 고정비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관리해야 할 사람이 늘어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린다는 거는 단순히 일손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측면입니다. 직원 1명을 추가로 뽑으면 월급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약 한 달에 45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연간 5,400만 원의 고정비가 추가되는 거죠. 여기에 사무공간, 장비 비용, 그리고 채용 과정과 교육기간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적 측면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면 먼저 업무 분배와 역할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기존 팀원들과의 협업 구조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님께는 관리 업무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문화적 측면입니다. 5명까지는 가족 같던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의 합류로 인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적응을 돕고 기존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제가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무적 기준입니다. 이거는 최소 6개월치 운영 자금을 내가 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신규 직원이 급여의 3배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매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적 기준입니다. 기존 직원들의 초과 근무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인력 부족으로 놓친 기회가 월 1회 이상 발생한다면 신규 채용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적 기준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할 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무엇보다 대표님에게 관리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지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실제 상담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마케팅을 하시는 지 대표님, 우리 지 대표님은 직원 4명으로 월 8천만 원의 매출을 내고 계셨는데, 대표님께서 무려 주 70시간씩 일을 하셨어요. 신규 고객 문의는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놓치고 계셨죠. 저희는 무작정 직원을 뽑기보다는 업무 프로세스부터 정리했습니다. 비핵심 업무를 외주로 돌리고 꼭 필요한 핵심 포지션 1개만 전략적으로 먼저 채용했죠. 그 결과 6개월 만에 매출은 월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대표님의 근무 시간은 주 55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의 만족도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하시던 H 대표님, 큰 계약을 따내고 바로 직원 3명을 충원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관리할 경험이 부족하셔서 혼란을 겪으셨고, 결국에는 6개월 만에 2명이 퇴사하는 정말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충원하는 건 위험하고, 관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추천하는 현실적인 확장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내부 최적화부터
새로운 사람을 뽑기 전에 먼저 현재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업무나 중복 업무를 제거하세요. 업무 자동화나 시스템화가 가능한 부분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생각보다 20-30%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2단계 선택적 외부 활용. 정규직 채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비핵심 업무는 외주를 주고 프로젝트 특성 업무는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혹은 파트타임, 인턴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이 경우 위험도를 낮추면서 필요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3단계 전략적 채용.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중요한 한계 포지션부터 명확한 역할과 기대치를 설정하고 충분한 수습기간을 활용해 신중하게 채용하세요. 4단계 점진적 확장. 첫 번째 채용이 안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다음 단계 채용을 고려하세요. 조직의 문화와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 확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마세요. 잘못된 채용 하나가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사가 한 단계 혹은 2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직원 확장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도 언제든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결정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3년차 기업이 겪는 성장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상담 문의는 댓글이나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